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트비의 제임스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해부터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기준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들어보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가난하게 살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지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똑똑한 노트비의 구독자님들은 남들보다 더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다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5.2% 인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금융資産인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으로 11만 원 인상이 되었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17만 6천 원 인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 즉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3만 4천 원으로 1,820원 인상되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53만 4,400원으로 17,320원 인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는 33만 4천 원, 부부가구는 53만 4,400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하고 금융재산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산의 기본 공제액은 2023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조건은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금융재산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 남은 8천만 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1억 원은 26만 6천 원, 2억 원은 60만 원, 3억 원은 93만 3천 원, 4억 원은 126만 6천 원, 5억 원은 16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자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이자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는 월 4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연 3.5% 이자 소득은 월 25만 1천 원, 2억 원은 54만 3천 원, 3억 원은 83만 5천 원, 4억 원은 112만 6천 원, 5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은 141만 8천 원입니다. 그럼 이제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산했던 금액 대별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이자 소득을 더하면 1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51만 7천 원, 2억 원은 114만 3천 원, 3억 원은 176만 8천 원, 4억 원은 239만 2천 원, 5억 원은 301만 8천 원입니다. 2024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13만 원이므로 금융재산 약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340만 8천 원이므로 약 5억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없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준은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일단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어르신들의 예상소득 인정액 계산 시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이 언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4년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또한 2014년 금융재산 조사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을 조사하며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가액을 조사하며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보험은 좀 다른데요.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에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이 있으신 경우 대부분 계약자가 부모님이시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해약 환급금은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해약 환급금은 많아지게 되므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두시면 모의 신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조사의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금융재산에 대한 정기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하고 있고 조사된 결과는 즉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하시기 전에 자식의 통장으로 금융재산을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2011년 7월 이후에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만큼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는 235만 7천 원, 부부가구는 286만 4천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재산이 1억 원에서 5억 원일 때 금액대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예상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각각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제임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